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끝으로 정의라는 단원이 끝났어요.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6단원이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7단원입니다. 대단원 7단원. 문화와 다양성. 문화 하면은 약간 익숙하잖아요. 그쵸? 약간 재밌는 파트기도 한데 첫 번째 단원이 조금 외울 게 많아요. 왜냐면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주제거든요. 그래서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동일한 문화끼리 문화권이라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단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잠깐 확인을 할게요.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농촌 간의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그렇죠. 지역격차 완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나주의 혁신도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들고 이걸로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이런 특색 있는 도시를 그렇죠.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혁신도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원을 끝을 냈고요. 오늘은 문화권인데요. 이 환경, 자연환경은 인문환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의 기초는 자연환경이거든요. 당연히 날씨가 추우면 의복이 어떨까요? 두꺼워지겠죠. 날씨가 더우면 의복이 얇아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를 형성할 때 첫 번째는 자연환경, 그리고 그 자연환경에 따라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리고 집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언어가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택리지, 조선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자연환경, 인문환경 두 개를 함께 봤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학습 요소는 문화와 문화권입니다. 먼저 도의활동 볼게요. 열대우림 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볍고 얇은 옷차림을 합니다. 하지만 건조 지역은 기온이 높아도 습하지 않아서 주민들은 긴 옷을 입어 모래바람과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산지 지역의 주민들은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비탈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항구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주로 수산업에 종사합니다. 크리스트교 분포 지역에서는 십자가와 종탑 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슬람교 분포 지역에서는 중앙에 둥근 지붕이 발달한 모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불교 분포 지역에서는 부처나 고승의 사리를 보관하는 탑을 공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산업시설과 고층 건물이 밀집한 경관이 나타나고 주민들은 현대적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산업 발달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자연 상태의 경관이 나타나고 주민들은 전통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요? 방금 이거 사진이랑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은 세계여행을 끝냈죠. 그쵸? 먼저 우리가 열대우림 지역 삶의 모습 봤죠? 얇은 나시를 입고 우리 예전에 자연환경에서 배웠었어요. 열대기후에서. 그 다음에 건조기후 생각나죠? 건조기후는 일교차가 크고 덥고 매우 강수량이 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습하지 않기 때문에 길고 얇은 옷을 입는다라는 거 지금 방금 사진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주민들 다르죠? 모습이. 그 다음 종교에서도 크리스트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 불교 다 다르죠. 삶의 모습이.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데 그 다음에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주요 요인 4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후, 그 다음 뭐죠? 산이냐 바다냐? 지형, 그리고 크리스교, 이슬람, 불교 뭐예요? 종교, 그리고 마지막은 산업. 4가지의 주요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나눌 때에는 이 4가지를 함께 항상 봐요. 기후와 지형과 종교와 산업을 복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 따라서 문화의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을 이미 지금 설명을 했고요. 방금 말했던 거, 의복, 주식, 가옥, 언어, 종교, 풍습 이런 것들을 모두 문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김치를 먹어. 우리는 애 낳고 뭐 먹어요? 애 낳으면? 미역국 먹잖아요. 이거 그냥 사회 전반의 기본적인 생활 모습이에요. 뜨거운 물 들어갔을 때 어르신들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시원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지 않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지. 그게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그 지역마다 묶어봤어요. 그래서 범위를 만들어 봤더니 당연히 자연환경과 당연히 인문환경. 아까 기후 지형은 자연환경. 그리고 종교산업은 인문환경이죠. 이 2가지 영향을 받아서 문화권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례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구분의 기준은 아까 말했던 민족, 언어, 종교, 문화요소의 하나나 여러 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비슷한 거 묶어봤더니 우리를 포함해서 이쪽은 동양 문화권이죠. 우리는 동아시아, 동부아시아 문화권인데 여기 중국, 한국, 일본은 동아시아라고 했어요. 동부아시아 문화권. 이제 동쪽에 남쪽이니까 동남아시아 문화권. 그 다음에 이쪽은 남부아시아죠. 인도죠. 그래서 합쳐서 동양 문화권. 그 다음에 여기는 세계지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어디예요?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와 섬나라 합쳐서 오세아니아 문화권. 여기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위에는 건조하니까 건조 문화권. 그 다음에 지중해 넘어서서 러시아까지 유럽 문화권. 러시아 남쪽 러시아까지. 그리고 아메리카는 둘로 나눠서 북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 남쪽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이렇게 나누게 되고 위에는 북극 문화권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선생님이랑 표를 만들고요. 만나서 특징은 인구의 이동과 문화 전파를 통해서 변화하기도 하죠.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겠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한번 봐볼까요? 자, 종교를 한번 맞춰볼게요.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어떤 종교일까요? 천주교, 기독교 합쳐서 크리스트교입니다. 크리스트교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크리스트교. 그 다음 건조 문화권은 이슬람교가 우세하고요. 동양 문화권은 다양한 종교가 나타납니다. 그쵸? 동양 문화권 우리 봐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다양한 종교가 있죠. 아프리카랑 북극 문화권은 원시 종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트교는 카톨릭, 개신교, 그리스도교 합쳐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 만나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일단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슬람교 이쪽 건조 문화권 비슷하죠? 불교는 이쪽. 힌두교는 여기는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혼자 믿으니까. 물론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섞여 있기도 하지만 인도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인도 힌두교 외우세요. 인도 힌두 외우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호주도 크리스교예요. 유럽도 크리스교라고 볼 수 있고 건조 이슬람교 그리고 여기는 불교가 지금 동양 문화권은 불교가 좀 우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메리카는 거의 크리스트교인데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아래쪽은 카톨릭, 남미는 카톨릭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에서 건너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신교, 교회
여기는 성당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톨릭. 이렇게 합쳐서 크리스트교. 이렇게 됩니다. 자, 동양문화권은 아시아 일대고 여기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예전에 쌤 했어요. 몬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니까 벼농사를 많이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온도 차이에 따라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말을 하는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고온 다습해요. 그래서 동양문화권 배웠었어요. 동아시아는 불교, 유교, 한자 사용하고요. 동남아시아는 문화가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막 종교 섞여 있고요. 남부아시아는 그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힌두교를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를 같이 표기하고 있죠. 여기는 미얀마, 여기는 타이, 태국, 그렇죠? 변호사가 발달했고 여기 인도죠. 인도는 힌두교 사원. 엄청 많은 2,000개 정도가 되는 다신교입니다. 힌두교. 네팔도 힌두교죠. 자, 유럽 문화권 볼게요. 유럽 문화권은 이제 크리스교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줬고요. 시민혁명이 주로 이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빨리 발달을 했죠. 그리고 삶의 방식은 북서유럽이니까 독일이랑 이제 영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서해안 해양성 기후, 혼합농업 이거는 선생님 만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설명해도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구체적인 거는 사진만 간단히 보면 영국이에요.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18세기에. 여기 어딜까요? 프랑스죠. 프랑스 곡창지대입니다. 밀농사를 주로 짓고요.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유명한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유럽사에 큰 영향을 줬던 크리스교의 그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밀라노. 그리고 이제 건조 문화권은 아까 말했던 사하라 사막 북쪽이죠. 북부 아프리카랑 그다음에 서남아시아랑 중앙아시아 합쳐서 건조 문화권인데 여기는 당연히 건조 기후니까 사막이잖아요. 초원과 사막이 많죠. 스텝 기후.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목을 많이 하고요.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가축을 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오아시스 주변에 농업을 발달시켰고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슬람교의 계율은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 알제리입니다. 이건 이제 외래 하천을 몰고 이제 가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고 이건 이슬람 차도로 이거 많이 봤죠? 여성이 쓰는 차도로 남성은 캐피아 이걸 많이 씁니다. 이슬람 이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마호메트를 믿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요.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 이런 종교의식을 치릅니다. 이게 바로 건조 문화권입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이고요. 여기는 대부분의 열대기후입니다. 사하라 사막 위쪽은 건조기후, 남쪽은 열대기후고요. 여기는 민족과 언어가 다양하고 전통적으로 이동식 화전. 열대기후니까 생각나죠? 밭이 척박해요. 그러니까 땅이 척박해요. 땅이 척박해. 그래서 불로 태워요. 그래서 가꾸어서 농업을 하고 또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 봐요. 토양의 그 유기물들이 여기는 열대기후니까 비가 엄청 온단 말이에요. 쓸려 내려가면 또 불에 태워가지고 또 개간하고 이렇게. 그리고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식민지의 그 값싼 노동력과 그 서구의 자본이 만나서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바나나나 파뮤, 인도네시아 파뮤 같은 거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동식 화전이죠. 나무를 다 없애요. 열대 우림이가 나무 많잖아요. 나무를 베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불 지르고 나서 재가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카사바 그 생각나시죠? 고구마처럼 생긴 거. 그리고 지력이 떨어지면 또 이동해. 이동식 화전 불을 질러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플랜테이션인데 유럽의 자본과 원주민 노동력 합쳐서 대규모 생산을 하는 건데 카카오나 고구마나 커피. 그래서 요즘에 공정무역을 화두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오는 플랜테이션 농업입니다. 주로 이제 아까는 지금 아프리카 문화권이었고요. 이제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는 앵글로 라틴이고요. 유럽인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유럽인이 진출하면서 종교와 언어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남쪽이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당연히 이제 그 카톨릭 그리고 스페인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위쪽이죠. 위쪽은 북서 유럽이 넘어왔기 때문에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개신교 비율이 높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 때문에 스페인어와 여기 에스파니아가 스페인어예요. 카톨릭 비율이 높고요. 혼혈의 인종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원주민이 기존에 있었고 유럽인이 넘어왔고 흑인도 있기 때문에 혼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권의 사례들 캐나다는 옛날에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퀘벡주에 남아있는 프랑스의 전통 그죠? 마지막 북부 문화권은 한마디로 툰드라 지대예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생각나시죠? 덴마크 땅이죠? 되게 춥잖아요. 여기에서는 농사가 힘드니까 술록을 유목을 하죠. 술록이 기르죠. 그리고 물개 가죽을 만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북부 문화권은 두꺼운 옷을 입고 예전에 전통적 생활 양식을 고수하다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진짜 많은데 이거는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다음 시간에 쌤이랑 할게요. 한 번에 쌤이 지금 어차피 쌤 만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문화는 공통적인 생활 양식이다. 그리고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요소는 기후, 지형, 종교, 산업. 여기까지. 너무 길면 여러분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